사실 뭐 코인이나 주식은 사실 위험성 부분에서 제일 걱정이 많았던 것 같고, 그러니까 저도 멘탈이 사실 그렇게 막 좋진 않아가지고 막 이 출렁거리는 걸 보면, 저도 회사원이었기 때문에 그 회사 일이 손에 안 잡힐 것 같고 아무래도 본업에 좀 영향을 줄 것 같아서 정신적으로 그런 건 안 했었고, 그냥 이렇게 해놓고 묵혀두는 느낌으로, 물론 이제 주식에도 그런 게 장기 투자나 이런 게 있기는 하지만 저는 아무래도 자산 중에서도 이제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제잖아요. 이걸 임차를 해서 살든 아니면 내가 집을 매수를 해서 살든, 그러니까 그런 수요가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거에 편승을 해서 투자를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부동산을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책에도 썼지만 650만 원밖에 수중에 없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아파트 투자라든지 남들이 다 하려고 하는, 남들이 선호하는 거를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남들이 선호하진 않지만 그래도 내가 뭔가 내 메리트를 찾을 수 있는 거가 뭐가 있을까 하다가 경매를 알게 됐고, 경매 중에서도 아파트는 제가 650만 원 가지고는 할 수 없으니까 좀 남들이 안 보는 뭐 빌라라든지 작은 오피스텔 이런 것들을 시작을 했었고, 그렇게 이제 경매에 입문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수강생들도 가르치고 이제 뭐 밀착으로 하는 그런 1대1도 있기는 한데, 저도 많이 배우거든요. 이분들이 어떤 거를 걱정하시나,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한가를 봤더니, 뭐 사실 이게 정말 제 책에도 썼지만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경매 그 말 때문에 오는 그 압박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좀 깨드리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초점을 맞추는 거는 절대 어렵지 않고, 어려운 물건을 안 보면 어렵지 않고, 우리가 잃지 않는 투자를 하려면 정말 딱 세 가지만 잘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권리 분석이라고 하면 또 어려울 것 같은데, 그냥 내가 물어줄 돈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는 건 진짜 10초면 되거든요. 그냥 날짜만 비교를 하시면 돼요. 전입 날짜, 그리고 근저당 날짜라고 해서 뭐 대출을 실행한 날짜, 집주인이 그것만 비교해서 빠른 거가, 전입 날짜가 빠르면 이 사람 돈을 내가 물어줘야 되는 거고, 못 받는 게 있으면 다 받으면 상관없는 거고, 근데 이 사람이 뭐 대출 실행한 근저당 날짜보다 뒤에 들어오셨어요. 그럼 이 사람은 돈을 다 받건 안 받건 낙찰자와는 별개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판별하실 줄 알면 그 외에 뭐 위반 건축물, 뭐 법정지상권, 유치권 뭐 이런 것들은 나와 있어요. 그런 게 걸려 있다고 명백하게 공시를 해주거든요. 그런 건 안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런 물건을 안 해봤기 때문에 뭐 제가 그런 물건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그 권리를 깨고 뭐 이런 거를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애초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안 보면 되거든요. 그런 어려운 거를. 안전하고 그냥 네, 물건을 네. 그래서 그쵸. 권리 분석을 해서 그런 걸 이제 안전한 물건 위주로 하고, 당연히 시세, 경매를 하는 건 싸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 이걸 뭐 제값 주고 산다거나 비싸게 사면 뭐 그냥 공인중개사 가서 다 정리가 돼 있는 걸 사는 게 낫지, 훨씬 번거로운 게 있으니까 싸게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싸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번거로운 걸 하는 거니까. 그리고 세 번째를 꼽는 게 이제 임차 수요. 뭐 시세가 2억이라 한들 그 뭐 예를 들어서 보통 다주택자, 저 같은 이제 세를 주는 사람들은 세가 들어와야 이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세가 안 들어와 버리고 공실이 나버리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리스크거든요. 계속 대출이자 나갈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 그런 지역을 좀 살펴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공인중개사 몇 군데만 물어봐도 나오거든요. 뭐 이 주변에 뭐 공실인 집이 많이 있냐, 뭐 이런 식으로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 물어보면 답변을 해주시니까, 제가 예전에 그것 때문에 좀 고생한 기억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좀 미흡하게 조사를 했었거든요. 그 물건은. 근데 그걸 놓치니까, 물론 이제 가격은 잘 받았는데 워낙 싸게 받았으니까, 근데 이게 세를 놓을 때마다 좀 고생을 하더라고요. 들어오려는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지역이죠. 지역을 보라는 거고, 결국 똑같아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선호하거나. 네. 네. 선호하고, 일단 인구 밀집도가 높고, 그리고 딱 근데 동네만 걸어봐도 느낌이 와요. 이렇게 사람들이 북적북적한 동네가 있고, 막 휑한 동네, 그리고 막 좀 빈 땅들이 많이 보이고, 그런 데는 사실 조금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같은 금액대여도 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 그러니까 임차 수요가 풍부한 데를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좀 안내를 하고 있어요. 그 세 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뭐 채권자와 채무자가 있겠죠.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면서 돈을 받으면서 이제 돈을 안 갚을 상황을 대비해서 이제 담보를 거는 거예요. 채권자. 보통 이제 은행이나 대출해줄 때 근저당을 건다는 게 대출을 해줄게 대신 안 갚으면 내가 이거 경매로 넘길 거야 라는 그걸 거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이 돈을 안 갚아서 경매로 나왔겠죠. 그리고 그럼 이제 법원이 이제 중재를 해주는 겁니다. 이 물건을 현금화 시키는 과정을. 우리 같은 경매하는 사람들이 입찰을 해서 이 물건 자체로 뭐 이걸 그 빚을 청산할 수는 없는 거니까 돈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낙찰자, 그러니까 입찰하는 사람들이 경쟁을 해서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쓴 사람이 낙찰을 받고, 입찰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뭐 시세 조사라든지 뭐 권리 분석 이런 거는 살펴봐야 되고, 특수한 권리가 형성되어 있는 물건들도 있으니까, 그리고 시세 조사, 임차 조사 이런 것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낙찰 받은 다음에는 임차를 드리기 위해서는 집이 아무래도 좀 깨끗해야지 가격도 더 잘 받을 수 있고, 더 잘 받을 수도, 아니, 가격을 더 잘 받는 것 뿐만 아니라 가격이 좀 더 비싸도 깨끗한 집을 더 선호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도 빨리 나가고, 그러니까 인테리어 부분도 들어가고, 죄송해요. 인테리어 전에 그게 있죠. 거기에 점유자, 살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는 과정, 명도라고 하는데, 이걸 또 많이 부담스러워 하시죠. 그래서 최근에 저희 수강생도 낙찰 받으신 분이 많은데, 그렇게 막 힘들게 하시는 분이 전체 뭐 10번이라면 한 번? 한 번도 거의 보기 힘든 것 같은데. 근데 물론 그 한 번이 나한테 올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나머지 9번은 다 알아서 이사를 가시고 뭐 이사비 정도만 좀 받으시고 가시는 건데,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다면 그 9번의 기회를 한 번 무서워가지고 포기할 것이냐라고 물어보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한 번도 결국에 나가야 되는 거는 정해져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권리 분석상 안전하다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은 나가야 되는 그 결말이 정해져 있는 거죠. 명도 대상이라고 해서. 근데 나가는 데 있어서 그냥 깔끔하게 나가면 서로 좋은데, 그 중에서 물론 좀 버티려고 하고 이사비를 좀 더 받으려고 이제 소란 피우고 이런 분도 있기는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가는 결말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 나가야 되는 거고 어찌어찌 해서 정말 이제 끝까지 가면 강제집행까지 가는 거고, 강제집행이 또 이 낙찰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준 제도거든요. 예전 10년 전인가만 해도 그게 없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없으니까 이 점유자들이 계속 그 버티고 그걸 악용을 하는 거죠. 근데 낙찰자라는 사람들이 다른 데서 이걸 받은 게 아니라 법원, 국가기관에서 받은 건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자기가 뭐 예를 들면 실거주로 이제 경매로 받은 건데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을 막아주고자 법원에서 도와주려고 만든 거고, 실제로 그걸 하면 법원에서 뭐 사람도 보내주고 뭐 인력을 보내가지고 짐을 강제로 끌어내는 과정을 이제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최후의 방법도 있으니까 우리한테 훨씬 더 유리한 게임이거든요. 게임이라고. 유리하고 10%가 약간. 그쵸. 10% 강제 집행을 하면 아무래도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는 힘들죠. 계속 이 사람이랑 연락이 안 되고 신경도 계속 쓰이고. 근데 대부분은 정말 강제 집행까지는 저는 못 봤고, 강제 집행 앞까지 가면 이제 바로 강제 집행을 하는 게 아니라 또 막 문에 그 빨간 딱지 뭐 이런 걸 붙이는 걸 해요. 계고라고 해서. 그런 거를 이제 그 집행관의 스타일마다 다르긴 한데, 그게 붙어 있으면 이제 거기서는 정말 포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집 현관문에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집 문을 직접 따서 내부에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진짜 예, 그러면 진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죠. 왜냐면 문을 따고 들어와서 누군가 들어와서 내 집에 문 잠가 놨는데,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협상의 태도로 이제 바꾸시죠, 많이. 그래서 강제 집행, 제가 지금 3년째 이제 뭐 1000명이 넘는 수강생, 2000명이 넘는 수강생 온라인까지 합쳐서 강제 집행을 했다는 얘기는 아직은 들어본 적은 딱 한 번밖에 없네요. 한 번. 네. 그분도 해서 뭐 잘 명도를 해서 지금은 세를 잘 받고 계시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자본 액수가 커지면 이제 시세가 빠르게 많이 올라가는 그런 아파트라든지 우량한 것들을 하는 게 좋지만, 처음에부터 그런 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돈이 있으신 분은 하시면 되고, 저처럼 없으신 분들은 이걸로 차곡차곡 쌓아오면은 돈이 불어나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큰 물건들은 아니지만 이게 모여가지고 큰 물건만큼의 그 효과를 발휘를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전세 계약을 갱신할 때 이제 돈을 받잖아요. 전세를 주고 있는 임대인들은.
근데 그 물건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라면 그게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을 또 모아가지고 그 돈으로 모아진 돈으로 이제 더 큰 거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산을 늘려가고 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괜찮은 것 같아요. 특히 빌라나 오피스텔은 또 전세가랑 매매가랑 크게 차이는 없기 때문에 집을 굳이 팔진 않아도, 물론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또 세금 걱정을 하시겠지만 뭐 걱정하는 만큼 뭐 다 내고 있고 그렇게 걱정하는 만큼 나오지도 않고 금액대가 크지 않으니까 세금도 많이 안 나오거든요. 재산세 구간도 이렇게 낮아가지고. 근데 이제 실거래가가 9억이라든지 뭐 10억 정도 넘어가면 이제 공시가가 뭐 6억 넘어가고 하면 세금이 확 올라가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잘 계산을 해야 되는데, 뭐 제가 경매로 갖고 있는 건 그나마 뭐 1억, 2억 뭐 요 언저리인데, 그 개개 물건 하나당으로 재산세로 치면 30만 원, 40만 원. 근데 그게 1년에 그렇게 내는 거니까 정말 부담은 안 되고, 오히려 근데 저는 이상한 게 재산세 걱정을 그렇게 하시면서 막 법인을 세워가지고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은 그 기장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 한 달에 30만 원이 돈을 벌건 안 벌건 뭐 30만 원인가? 뭐 이렇게 기장을 해야 되니까 계속 나가야 될 텐데, 사실 오히려 저는 그게 걱정인데, 안 해보신 분들은 오히려 재산세 걱정이 더 많으신가. 왜냐면 미디어에서 계속 재산세 폭탄, 뭐 종부세 폭탄. 종부세가 웬만하면 나오지 않습니다. 저도 올해 처음 나왔고, 작년까지 제가 주택이 6개인가 7개, 자산 가치로 치면 20억 정도였는데 그때도 안 나왔거든요. 네, 이제 올해 되면서 나오기 시작했는데, 나오더라도 그거 이상으로 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저는 스피드 옥션을 쓰고 있고 저랑 제휴가 돼 있어서 뭐 무료 사이트도 있는데, 무료를 조금 권하시더라고요. 무료는 아무래도 이게 사람이 자료를 올리는 건데 무료 사이트를 쓰게 되면 이게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이게 한두 푼으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닌데 비단 이제 뭐 사이트 쓰는 거 몇만 원 아까워서 이거를 못하면 사실 그것 때문에 자료를 잘못 봐서 뭐 이게 실수를 하면 몇 천만 원이 날아갈 수도 있는 건데 사실 10만 원을 아까워해야 되냐 이런 생각도 있고, 무료 사이트 한국법원경매정보인가, 제가 이름을 기억하진 못하는데 뭐 그런 사이트도 열람일 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자료도 다 좀 흩어져 있고 사이트 보는 가시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떨어지고요. 저는 유료 사이트 쓰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이걸 진짜 하실 거면. 입찰 전까지는 이제 시세 물건 이제 임장 가서 그 물건이 내가 이제 조사했던 거, 손품으로 인터넷으로 조사했던 거랑 일치하는지 공인중개사도 방문을 해보시고 시세 조사해보시고 거기 살고 있는 사람한테 불편함은 없는지, 누수라든지 그런 게 있지는 않은지 꼭 파악하시고, 임차 수요 가격 조사 이거를 현장 가서도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에도 썼는데 전화로 하고 그냥 끝 얘기 아니라 현장에 가서 물어보면 다르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다 들어보는 거예요. 전화로 했을 때랑 현장에 갔을 때 어떻게 또 다르게 얘기하시는지, 어떤 게 맞는지 본인이 아무래도 직접 가서 물어본 게 더 정확할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낙찰가, 그죠? 그거는 저도 어려운데, 이게 뭐냐면 결국 경쟁이 붙어서 높이 쓰는 사람이 받아가는 거고, 높이 쓴 사람은 뭔가 그 물건에 어떤 남들이 보지 못한 가치를 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욕심을 줄인 걸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게 뭐가 다 정답이냐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열어보기 전에는 몇 명이 입찰했는지도 모르고 정말 나 혼자 입찰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수강생분들한테 당연히 기본 베이스는 가격 조사를 하시는 거고, 사실 그래서 가격 조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가격 조사를 제대로 안 하면 내가 써서 낙찰이 돼도 불안해요. 내가 왜 아무도 안 들어왔지? 다른 사람 왜 낮게 썼지? 나 제대로 조사 안 했나?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근데 가격 조사를 확실히 해놓으면 내가 얼마에 낙찰 받아도 2등이 얼마건 3등이 얼마건 안 봐도 돼요. 왜냐면 내가 자신 있으니까. 근데 이 조사를 제대로 안 하면 불안해요. 받아도 불안하고, 폐찰돼도 이제 좀 더 해가지고 좀 더 높이 쓸 거 이 생각 들고. 그러니까 가격 조사가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본인이 낙찰가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물건을 조사하셨으니까 이 물건 얼마에 사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결국 입찰을 산다는 게 내가 사고 싶은 가격을 쓰는 건데, 이게 괜히 뭐 어려운 말로 낙찰가, 산정법 이러니까 막 뭔가 대단한 기법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살 때 가격이 사실
다 정해져 있잖아요. 경매의 가장 큰 장점은 물건을 내가 사면서 가격을 내가 정한다는 건데 얼마에 사고 싶냐고 오히려 자기한테 물어보고 그 살 수 있는 가격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쓰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아무도 입찰을 안 했을 때 후회 없을 가격. 왜냐면 아무도 입찰 안 했다는 건 내가 쓰는 가격이 곧 매입 가격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제대로 생각을 안 하고 입찰을 하면 좀 후회가 되겠죠. 좀 더 낮게 쓸 걸, 좀 더 낮게 쓸 걸. 이렇게 계속 후회를 한단 말이죠. 진짜 단독이 됐을 때. 그런 게 없도록 그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사이트에서 실거래가를 볼 수 있고, 그거는 과거 가격이죠. 과거, 나와 있으니까. 네네, 실거래 가격 이제 보는 거는 나와 있으니까 실거래 한번 보시고, 호가는 미래 가격이죠. 아직 팔리지 않은 가격인 거고. 근데 호가나 과거 가격이나 미래 가격은 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랑은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건 현재라고 봐요. 그래서 부동산에 전화 조사하는 거, 그리고 현장에 가서 지금 내가 이 물건을 내놓으면 얼마에 팔릴 수 있냐, 그거를 꼭 물어봐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하고, 부동산 경매는 지금 시점에서 더 싸게 받을 수 있으니까 메리트가 있는 거고, 근데 그게 또 있어요. 부동산 경매는 감정평가라는 걸 하는데 그 시점이 보통 6개월에서 1년, 길게는 1년, 뭐 더 길게는 2년 전에 감정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뉴스에서 나오는 게 뭐 감정가 대비해서 몇 퍼센트 낙찰을 받았다. 150%, 160%. 근데 사실 과거의 조사를, 과거 감정가이기 때문에 그 퍼센테이지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입찰했을 때 얼마인지를 보면 160%를 써도 시세보다는 싸요. 그러니까 1년 동안 160% 이상이 오른 아파트들은 비일비재하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걸 봐야 되지. 근데 참 좋은 거죠. 미디어에서는 그거를 이슈 삼기가 좋은 거죠. 퍼센테이지가 160% 하면 야, 미쳤네. 100%가 시세라고 생각을 하니까 160%면 저 가격에 써가지고 뭐 남아 해서 보면은 거기는 이미 뭐 몇 억 이상이 더 올랐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시세를 아는 게 중요하다. 과거가 뭐 얼마였고 실거래도 참고를 삼는 거지 뭐 그게 이제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거고 지금 시점의 가격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방문조사해서 그리고 집을 저는 그래요. 집 주인이라고도 하고 세입자, 집을 구하는 전세입자라고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집을 매수하려는 매수자라고 얘기도 하고 그렇게, 예, 그렇게 해야지 이게 다 다르게 얘기하시거든요. 그 집주인이라고 할 땐 금매로 팔려고 하는데 금매가가 얼마냐. 왜냐면 가격을 그냥 얼마예요 물어보면 이게 되게 추상적이거든요. 그분들 입장에서 이게 호가를 물어보는 건지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가격을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진짜 금매가를 물어본 건지 몰라요. 그래서 물어볼 때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금매가라고. 금매가보다 싸게 받아야 싸게 받은 거고 호가보다 싸게 받아봤자 그게 실제 거래될 수 있는 가격일 수도 있거든요. 정말 그게 금매 가격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세 조사를 잘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입찰하기 전에 진행하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고, 그러니까 전날까지 채무자가 빚을 갚으면 이게 취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헛걸음하시면 안 되니까 확인하시고, 당연히 이제 준비물 챙기셔야 되고, 신분증, 보증금, 그리고 도장 안 챙기시면 뭐 지장을 찍어도 되니까 본인이 가는 거면, 그리고 대리인 서류는 인감증명서랑 위임장까지 챙기시고, 저는 그날 입찰하는 물건 조회수도 한번 확인을 합니다. 몇 명이 눌러봤는지. 그러니까 경쟁을 100%는 아니지만 유추는 어느 정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 사이트에 조회수가 떠요. 네, 네, 그 물건 몇 명이 눌러봤는지 그날 2주간의 조회수 동향이라든지 그 주변에 경매 사건들을 열람을 하실 수 있는 걸 또 제공을 해요. 유료 사이트는. 무료 사이트는 그게 없고.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데이터들을 접할 수 있으니까 유료 사이트를 쓰라는 거 돈값 이상은 하니까 시간도 아껴주고. 그래서 그렇게 그 정도만 하시면 기존에 뭐 조사하는 거나 권리 분석은 다 하셨을 거니까 그것만 이제 염두를 하셔서 가격만 미리 정하셔가지고 서류 챙기셔가지고 가서 입찰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낙찰이 되면 이제 물건지 가서 명도 협상 시작하시면 되고 내부가 지저분하다 인테리어 준비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다 자기 돈이 들어가잖아요. 보증금이 10% 내야 되거든요. 그럼 해요. 그러니까 자기 돈이 들어갔으니까 이게 어떻게든 합니다. 계속 말씀드렸던 오피스텔 수도권 내에 있는 방개수가 좀 있는 오피스텔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아파트들 좀 보고 있고,
그리고 경매는 아니지만 지방의 아파트 투자. 당연히 이제 경매로 나온 지방의 아파트 중에서도 가치가 있는 거면 당연히 할 거고, 지방의 아파트 투자는 이제 전세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 소액으로 뭐 5천만 원 이하로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장기 투자 포지션으로 가져가면 안 되는 게 공급량이라든지 미분양, 뭐 인구의 세대수 이런 것도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변동이 생긴다고 하면 이제 조금 매도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질 거고, 그래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건 다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해서 10년 이상 가져갈 건데, 이제 지방으로 가게 되면 그런 것들을 그 물건들은 임대사업자를 하면 안 되겠죠. 10년 이상 묶어두면 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그러니까 좀 다르게 투자를 하는 거죠. 장기로 가져가는 건 이제 정말 수도권 내에 있는 거고, 지방 물건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매도 타이밍도 잘 잡아야 되고 그런 게 있어서 그런 뭐 인구 수요 세대수라든지 공급량 이런 거를 체크하면서 괜찮은 지역이 있다면 좀 아파트 중에서 전세가랑 매매가랑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것들을 아마 투자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고, 수도권 내 오피스텔 그리고 빌라 중에서도 조금 뭐 재개발 물건이라든지 이런 거는 또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하고 나면 정말 다른 투자법은 너무 쉬워질 거고, 그리고 경매를 아셔야 나중에 세를 들어서 전세를 살건 월세를 살건 보증금을 지킬 때도 등기부라든지 이런 서류들을 보시는 능력을 키우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도 도움이 되고, 당연히 투자하는 데 있어서도 뭐 지금 당장 뭐 경매를 바로 입찰을 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이걸 알고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기가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저도 지금 경매를 가르치고 이제 하고도 있지만, 그러니까 아파트 투자라든지 이런 걸 알아보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또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하면서 기회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무기가 여러 개인 사람과 무기가 진짜 뭐 나는 아파트 투자밖에 못해 라는 사람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개의 무기를 갖고 계시는 거, 그리고 경매의 장점, 이제 그런 내 돈을 지키는 데도 도움이 되고, 조사하는 방법, 이걸 직접 하는 거니까 되게 고생스럽지만 얻는 것도 그만큼 많을 거라는 거. 그래서 용기를 좀 내셔서, 저도 사회초년생일 때부터 했으니까 누구나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과 노력만 들인다면. 네.